네, 이번 머니 19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은 권혜리 기자만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사실 팟빵으로 해서 이 손승욱 기자를 지명을 해서 네. 4,000캐시가 또 들어왔는데 네, 오늘 손승욱 기자는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팀장이 네. 휴가를 가가지고 본인이 대신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 날이라서 네. 그리고 한승구 기자는 뭐 꼭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세요? 말도 없이 휴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말없이 휴가를 갔어요. 네, 멀리 그러니까 갔습니다. 10월 중순쯤에 휴가를 간다고 언젠가 얘기는 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랬나요? 전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방송 그러니까 네. 이 녹화하던 중에 얘기 한 번 했는데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카톡을 했더니 뭐 비행기 방금 내렸다고 미국이라고 그래서 참.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스럽게 들리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되게 아주 뭐 여유 있게 답변이 와서 휴가를 가는 뭐 저희는 근데 휴가를 항상 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권장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지휴가 쓴다는데 뭐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말은 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녹화하면서 간단 얘기를 어렴풋이 하긴 했는데 노티스가 좀 없었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간만에 네. 리포트를 했습니다. 아, 등판하셨습니다. 네, 리포트를 했는데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네. S10 이 기종에서 실리콘 케이스를 앞에다 뒤집어 씌우면 지문이 풀려버리는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처음에 가장 궁금한 건 처음에 그걸 도대체 왜 했을까 누군가가 사실 그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우연히 어떻게 된 게 아닐까요? 우연히? 그러니까 그 이제 영국에서 있는 뭐 분들 그다음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9월달에 네.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삼성에도 알리고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삼성에서 그 안개 지금 한 달이 넘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라고 느꼈어요. 저도. 한 달이 넘은 건데 뭐 어쨌든 처음에 하신 분들 참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실험 정신 있는 분들이 하셔가지고 문제를 발견했는데 사실 삼성이 이번 주에 지금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공증한 근데 상태인데. 그게 이제 지문만이 아니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지문과 마치 비슷한 일종의 무늬가 있는 그 1,000원짜리 그 투명 케이스를 얹으면 뭘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뭐 커튼을 갖다 대고 눌러도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압력 비슷한 것만 있으면 눌리는 그런 식인가 봐요. 제가 아니 근데 그게 조금 약간 다른데 근데 제가 해본 거는 네, 잘 되더라고요. 방송엔 내지 못했는데 네. 발가락이 되더라고요. 삼성한테 발가락이 된다 그랬지 그걸 도대체 왜 해봤냐 그래서 아니 궁금하지 않냐 어쨌든 뭘로 눌러도 된대요. 뭘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케이스도 케이스 따라 굉장히 다른데 제가 그 실험했던 케이스는 노트 10에는 되는데 제게 지금 S10 플러스거든요. 네. 이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거에서 해봤는데 제 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굳이 찾다 보면. 근데 이제 그 케이스를 좀 타는 것 같고 노트 10이 조금 더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삼성이 굉장히 그 뭔가 스마트폰을 낼 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새로워? 도대체 무슨 기술을 새로 뭐 가져왔어? 없으면 또 혁신이 없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뭐라도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보통은 지문을 이게 전화기 뒤에 예전 거 같은 경우는 전화기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전기로 하는 거고 이 앞에 놓는 건 이제 초음파로 하는 건데 이게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센서를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드웨어의 잘못인가? 왜냐하면 처음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하드웨어의 잘못인가 했는데 결국은 삼성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너무 한마디로 널널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S10이 처음 나왔을 때 비판이 뭐였냐면 지문 인식이 잘 안 된다였어요. 네, 저는 잘 안 돼요. 지금도. 업데이트 안 했어요? 업데이트 했어요. 다 했어요. 업데이트를 하면 좀 난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근데 그게 있어요. 한 서너 번은 갖다 대야지 열려요. 제 건 지금도.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그래도 풀리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그 제가 제대로 그 왜 처음에 인증을 할 때 제대로 눌렸던 거의가 돼야지만 되나 보다. 이렇게 빡빡하게 되는 거는 보안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좀 뭐야 라고 생각은 했는데 되게 너그럽네요. 보안상으로 5번씩 누르고 올 때까지. 네네 이게 띡띡띡띡 하다 보면 되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왜 그 지문 등록을 네.
한 손가락을 여러 번 해놓으세요. 이번엔 또 한 번에 되네. 또 보여주려니까 한 번에 되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네. 지금 오른손 검지잖아요. 네. 오른손 검지를 한 3번 정도 등록을 해놓으면 얘가 훨씬 더 그럼요 인식이 훨씬 더 잘 되죠. 더 많은 면을 네, 더 많이 해놓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 비판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굉장히 좀 널널하게 한 거죠. 지문을 명확하게 한다기보다 최대한 하여튼 빨리 풀어주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실리콘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들춰보면 안에 이렇게 그 잔무늬 점들이 있거든요. 패턴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오인을 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왜냐면은 지문이라는 건 그야말로 각 사람에게 고유한 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패턴 점 같은 게 좀 다른 데 있다고 해서 그게 합쳐져서 나의 지문으로 인식을 한다? 라고 하면 단지 그 케이스만으로 되는 걸까? 그럼 나의 지문도 페이킹이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쪽으로 또 전에 뭐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잖아요. 가짜 만들어서 왜 그 영화에 나오듯이 해서 그러니까요. 그걸 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쏴가지고 이 지문을 맞아서 다시 들어가는 그걸 보고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건데 네. 그게 그 도트들한테 약간 이제 굴절이 되거나 혹은 도트를 맞고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너무 쉽게 너무 널널하게 풀어놓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겠다. 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게 항상 그런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다 특히나 보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넣었으면 계속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뭐 몇 달이든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시스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9월 달에 이미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9월 달에 삼성 쪽에 얘기를 한 국내 소비자들이 있었다는 건 또 나중에 알려졌고 네네네. 처음에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외신 쪽에서 외신에서 나왔죠. 해외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9월에 삼성 쪽에 얘기한 국내 소비자들이 있었다. 저는 이거는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뭐 얘기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핸드폰을 여는 이 내 휴대폰의 인증뿐만이 아니라 저만 해도 지갑 안 갖고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 삼성페이스고 그 외에도 여러 그렇긴 가지 해요. 결제 앱 맞아요.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또 인터넷 은행도 쓰고요. 모든 것을 지금 제 지문으로 결제하고 제 지문으로 들어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금융에 사용되고 있는 지문인데 소비자들이 9월에 이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쉬쉬하면서 알리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진짜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믿고 앞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번 주에 업데이트, 물론 업데이트를 만드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는지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던데 지난주에 문제가 돼서 지난주에 포브스가 사실 쓰면서 굉장히 이제 외신에서 쓰면서 문제가 된 거였는데 그러면서 일주일 사이에 개발을 한 건지 어쨌거나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솔직히 말하면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 그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전화기를 다 리콜을 해야 된다. 혹은 뭐 다 새 걸로 바꿔줘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 부분은 진짜 궁리를 하겠죠. 어떻게 될지.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될 만한 문제를 이렇게 끌었다면 이건 정말 좀 그거는 무책임한. 좀 굉장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당장 생각이 되는 게 이거 쉬쉬하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이나 자기들끼리만 없었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권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삼성 정품 케이스를 쓰면 안 그렇다는 권고를 했었죠. 뭔 소리예요? 그럼 누가 내 핸드폰 가져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죠, 진짜로. 뭐 언제는 말이 되는 얘기만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도 뭐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계속 하고 스마트폰으로 뱅킹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페이도 쓰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다고 지문을 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하는 거를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뭐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좀 배신감 느끼죠,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는 쓱 지나갈 사실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이거는 삼성 얘기해서 갑자기 한 세 계단을 튀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에 좀 고질병이라고 지적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유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배기가스 같은 거 오랫동안 숨겼던 진짜 독일이 이럴 줄 몰랐네라고 했던 폭스바겐사 같은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해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거나 했을 때
리콜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알리고 뭐 패치를 한다거나 이런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다는 기존에 좀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멱살 잡고 끌려가야지만 나중에야 상황을 인정하고 리콜을 한다든가 이게 퍼블릭에게 알리는 그런 좀 행태가 있다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한테 기존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만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된 지 오래인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삼성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뭐 금융 보안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리 알렸으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대단한 문제라고 인식 안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실수는 나왔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패치해가지고 바로 고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주말인가 그 포브스에서 그 기사 나온 거 보고 이거 뭐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얘기가 또 되고 우리도 한 대까지는 약간 해프닝처럼 저는 느꼈었어요. 근데 9월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먼저 삼성 쪽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함구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 문제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내부적으로 아마 삼성도 체크를 네.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걸 누가 접수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를 했던 건가. 그게 지금 보면은 뭐 삼성도 스마트폰이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회사 내부에서도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서 더 그런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좀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일단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이 빨리 풀리는 것과 안전한 거에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서 소프트웨어를 손을 볼 텐데 그러고 나면 정말 다 해결이 되는 건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우리 핸드폰 바뀐 다음에 처음 선배한테 이거 잘 안 열려요 이러고 한번 불평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너 번씩 해야 돼도 불구하고 이게 더 편하고 빠르긴 해요. 사실 카드컨에서 쓰는 것보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안전한 쪽에 더 방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하면서도 막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 정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한 2번 정도는 돼도 불평하지 않을 테니 안전한 쪽에 방점이 두어져야 된다. 그리고 불평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선배한테 불평한 다음에는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계속 썼어요. 일반 소비자들은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굉장히 빠르고 편하고 이제 그 하이테크로 발달한 기술들이 빨리빨리 적응하는 편이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빨리 혹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할 거면 채용을 미뤘어야죠.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올레드 화면과 이 화면 지문 인식이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예를 들면 5G도 좀 느리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 자기들이 자신감이겠죠. 내가 정확하게 기술이 좀 확보가 되면 그때 하겠다라는 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오만한 거일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하지 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그렇게 좀 확인되고 하겠다라는 거라면 삼성은 사실은 이 지문 인식을 조금 너무 빨리 도입한 건 아닌가 그렇다고 친다면 갤럭시 폴드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그 갤럭시 폴드는 나오기 전이었지만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말 새로운 핸드폰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흥분시키긴 했었는데 결국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간 정식 출시가 좀 연기가 된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뭐 그 정도는 저는 잘 팔립니다. 그 200. 네, 잘 팔려요. 250인데도.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럼요. 와. 물건을 이거는 이제 그 문제는 해결하고 나온 거잖아요. 삼성 계열사 사장들도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좋네요. 계열사 좋네요. 그런 얘기 사장들이 들으면 좋아요, 저는. 그거를 사실은 써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누굴 이제 만났을 때 내가 이런 걸 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사실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 정도 잘 팔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잘 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좋네요. 사장들이 못 사서 좋다는 게 아니라 3차 예약 판매까지 하고 이제 지금 일반 판매에 들어갔는데 근데 애초에 그럼 준비한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래도 사장 많진 않았죠. 많진 않았고 그다음에 뭐 목표 판매량 자체가 많진 않지만 어쨌거나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까지 막 불티나게 팔릴까라고 생각하고 냈다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인기가 꽤 있는 편이라서
진짜 우리나라 원리 어댑터들의 이 세계란 것은. 근데 솔직히 누가 술자리에 와서 그걸 딱 꺼냈는데 이목이 확 집중이 되면서 네, 아, 그럼요. 열어보자 그러고 그분이 또 은근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정가 주고 사셨대요? 그럼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닐걸요? 아 그래요? 정가 주고 샀죠. 근데 그걸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이 좋아요. 이러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또 혹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야구하는 날이었거든요. 아 그걸로 이제 야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갖고는 싶어요. 갖고는 쉽죠. 네. 안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근데 일단은 너무 애지중지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 왜냐면 다 약하기 때문에 떨어뜨린다? 그럼 그냥 끝장입니다. 아 그래요? 결실볼드는 떨어지면 끝장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겉으로 떨어지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네. 펼쳐진 상태에 떨어졌다. 그건 정말 장담 못하는 거고. 보면 뭐 이렇게 꾹꾹 누르지 마세요 이런 거 써 있어요. 아 진짜요? 펜이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누가 그걸로 이제 리듬 게임을 했는데 이게 막 올라오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뭐 항상 삼성 제품은 2부터 사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네. 당연히 그거는 해봐야죠. 네네. 그리고 그 폴더블 전화기 그 네. 접는 네. 그 화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전에 이미 개발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만들 거냐라고 6년을 끌다가 내놓은 제품이라서 그러니까 접는 디스플레이는 이미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결국 정식 제품을 양산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출시가 연기돼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양산에는 조금 그 정말 품질이 거기까지 가닿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정식 출시가 됐다가 뭐 화면이 까지고 이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출시 연기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그렇죠. 자체는.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뭐 그런 기계를 시장에 내놓는 거는 굉장히 뭐 저는 좋다고 권장할 만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네. 정말 이게 그래서 문제가 없나? 그 회사가 계속 테스트를 하는 계속 관심을 갖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만 네.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처럼 한 달 전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느 라인에서 어느 선에서 이게 뭉개진 건지 모르겠지만 전달이 안 되고 네. 바뀌지 그거는 않았다는 문제라고 부분은 봐요. 네. 그 부분은 삼성이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해프닝성으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직 노트 10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S10도 뭐 일반 분들이 막 그래 막 이렇게까지 당황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사고가 실제로 난 적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아니 저도 이게 지문을 해지를 할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지를 해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공지를 노트 10 그리고 저희 맞아요. 쓰는 S10 플러스 S10 이분들은 잠깐 지문을 해지를 하셔라라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제 걸 누가 이렇게 긁으면 저한테 문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뭔 알 수가 소리야? 없구나. 그 당연히 일로 오는데 그러면 나 그래서 해지 안 했는데 잠깐 더맨더머 인증을 그때 저기 그거 있어요. 10초 동안 해버렸네요. 누구 친구한테 나 전화기 잃어버렸다고 뭐 네. 그랬더니 문자로 전화기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문자로 보낸 사람도 있고 거의 더맨더머 수준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는. 약간 이게 네. 19세기 안경 같은 느낌이에요. 안경 끼고 내 안경 어딨어? 이런 느낌. 하여튼 그래서 이 참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아 이거는 어떤 좀 개선이 있는지 확실하게 된 건지는 한번 확인을 업데이트 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 검증도 저희도 계속 봐야 될 것 네. 같고 지난주에 예. 간편 결제가 사실 정말 이게 계속 우리는 그동안 야 이번엔 이런 게 된대 저런 게 된대라고 하면서 발전하는 것만 주로 봐왔는데 확실히 정말 쉬운 일 아니다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들기도 하고요. 그 이번에는 새로 나온 기사 있었는데 그 구글의 픽셀 4라는 예. 그 전화기에서 안면 인식에서도 또 약간 네, 눈 논란이 감아도 있었죠. 그냥 네. 된다고.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얼굴 갖다 대고 이제 결제를 해버리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까? 자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아 그거는 가정 내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뭐 자기 걸로 하지 왜?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별개로 쓰고 있다고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자기 걸로 하지 왜 남 굳이 그걸 뭘 산다고? 저는 한 가지 그런 건 있어요. 그 전화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아, 그거는 게 있었으면 진짜 되게-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요새 좀 나쁜 습관이 하나 든 게 술을 마시면 자꾸 뭘 삽니다. 전화기를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술을 안 드시면 안 사시나요? 절제하죠.
근데 뭐 대단히 비싼 걸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주로 먹을 거를 사는데 네. 그걸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허한가 보다. 그런가 봐요. 다음 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문자가 옵니다.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순간 가슴이 철렁해요. 뭐지? 거지? 뭐지? 이러고 눌러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술을 먹고 갈비탕 10개를 샀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저희 집 냉동고가 지금 꽉 차 있거든요. 네. 그 갈비탕 10개를 받아가지고 넣을 데가 없어요. 네. 오는 순간 저는 매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발송 취소, 그러니까 환불을 눌렀거든요. 네. 근데 오고 있잖아요 이미. 요새 환불. 그게 눌렀는데 내일 택배원이 그 기사분이 방문을 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없는데 물건이.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길래 그 택배 기사분한테 저 아직 물건이 안 왔는데 미리 반품을 좀 신청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1시간 있다 연락이 왔어요. 그 택배 지금 제 손에 있는데 다시 반품해드릴까요? 그래서 그 요새는 저희 집에 오지도 않고 그분이 그냥 바로 반품을 해주셔가지고. 반나절 배송 막 이러니까. 쿠팡도 이 얘기를 사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할까 말까 했었는데 쿠팡 얘기 나왔을 때 누가 악용을 하실까봐 사실은 네. 저도 몰랐던 거라 네. 또 술을 먹고 네. 그 쿠팡 프레시로 해서 네. 그걸 제가 왜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샀는데 우거지탕 사셨어요? 비오트 2박스를 샀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또 손이 크시네요. 아니면 한 박스는 배송이 안 돼요. 15,000원 이상이어야 돼서 네. 2박스를 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2박스가 쌓여있는 걸 보고 또 이제 엄청 놀란 거죠. 네. 왜냐면 그건 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네. 거라. 그래서 쿠팡에다가 환불 요청을 이제 하려고. 근데 누가 이미 한 박스를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만 환불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뭐랄까요. 죄송하기도 하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수거를 할 수 없는 제품이니까 알아서 폐기하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돈은 돌려주고 이거는 냉장 제품이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제 판단으로는 그동안 제가 쿠팡에 시켰던 이런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번도 이런 제가 반품을 한 적이 없어요. 블랙 컨슈머가 아니다. 한 번도 저는 그냥 다 받아 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쭉 뭐 굉장히 많은 물건을 샀는데 첫 번째 환불 요청 네, 이라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알아서 폐기하라고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소비자 편의주의적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존 같은 먹는 데들이 것도 프레시 그 신선식품도 아마존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물건을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항의를 하면 또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세요. 뭐 이런 경우들이 아마존에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신선식품의 경우에도요? 신선식품은 미국에서 제가 배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설마 진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근데 이건 진짜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히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막 2개 샀는데 막 그렇게 반품하고 하면은 그런 것도 뭐 빅데이터 관리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마 안 된다고 하겠죠.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이제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 되게 VIP일 것 같은데. VIP죠. 쿠팡 엄청나게 열심히. 근데 쿠팡을 쓰면서도 사실은 죄책감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바나나를 시켰거든요. 네. 이만한 상자에 바나나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들겠죠. 왜냐하면 이 집 가는 물건을 이것 사가지고 네. 3개를 한 박스에 넣는 네. 것보다 하나 꺼내와서 그냥 박스에 넣고 하나 꺼내서 네. 박스에 넣고 박스로 그냥 갖다 주는 게 네. 포장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 쿠팡 같은 경우는 특히나 쿠팡 프레시가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면 11시, 12시 다 돼서 시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2-3시간 안에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사람 손도 많이 편의가 더 들어가고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네. 그냥 떡떡떡떡 해가지고 바로 그냥 박스째 하나가 한 박스, 하나 봉지 하나 이렇게 오는데 와 그걸 뜯으면서 되게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게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걸 뭐 이제 전용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네.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많이 샜는데 어쨌든 전화기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돼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결제가 안 되게 좀 물건 좀 못 사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음 얘기는 방금 이제 자연스럽게 신세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한 회사의 얘기긴 한데 좀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갑자기 그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 사장과 인사를. 임원들을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사장을 한 6년 사람이고 동안 하셔도 그다음에 있죠, 정기 인사가 아니에요. 정기 네. 인사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 경질이죠. 네. 책임을 물은 건데 생각해 볼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가 적자가 2분기에 났고 네. 계속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상당히 뭐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방금 김범주 앵커가 얘기한 대로 보통 이마트 인사는 12월에 돼요. 근데 이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쨌든 6년 동안 사장을 한 분이고 이갑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경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아 원래 뭐꼭 우리가 원래 그렇게 경질이라는 인사 말은 시기가 부담스럽죠.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지금 뭐 약간 저 백화점이나 면세점 이쪽은 다음 달에 인사한다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른 시기에 보통 인사를 내던 시기보다 이르게 인사를 했고 그 정말 약간 깜짝 인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먼저 그래도 본인한테 먼저 통보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임원 회의에 와서 뭐 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다라고 인사를 했고 그날 그래도 약간 좀 예우를 하려고 했는지 보통은 왜 이거는 많은 회사 다니는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인사팀들이 보통 금요일 날 밤에 방을 띄우잖아요. 주말을 앞두고 방은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 이제 기사가 먼저 나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다가 그래서 뭐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졸리. 사태에 그분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나왔다가 결국 그 새 사장이 누군지가 밝혀졌는데 아직 정식 취임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인수인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정식 취임은 하지 않았는데 강희석 대표고요. 지금까지 이마트의 사장을 한 분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최연소. 69년생이에요. 69년생.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만으로 50이죠. 그리고 이분이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마트를 비롯해서 신세계 전반을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로 식음료 유통 이쪽에 그 스페셜티가 있는 상태로 이마트 컨설팅을 쭉 해온 분이고 그 전에 이력을 보면은 그 농식품부에도 행정고시 행정고시 출신들 출신이더라고요. 농식품부에도 꽤 오래 다녔어요. 한 10년 가까이 다니다가 그 유학 가서 와튼스쿨 졸업하고 베인앤컴퍼니 들어가서 그 이마트 쪽 컨설팅을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 자기네가 만들어온 영화를 비판해온 영화 평론가한테 그래 그럼 당신이 만들어봐요 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 감독으로서의 키를 메가폰을 넘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마트 역사상 처음으로 26년 역사상 처음으로 첫 또 외부 사장 한 번도 또 이마트에서 뭐 임원 같은 걸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사장이 이마트를 컨설팅 해온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임원 인사들이 있었는데 임원 인사들 같은 경우에서 내부에서 이뤄지긴 했어요. 근데 대체로 조금 젊게 갔다라고 하는 게 총평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있던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좀 집에 가신 분도 있고 그 밑에서 약간 승진 인사들이 좀 있었는데 좀 젊은 분들이 인사가 됐다. 그래서 일단은 사장만 외부에서 일단 영입이 되고 그 임원 인사는 조금 젊은 밑에서 승진하는 식으로 젊은 인사들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놀랍지 않은 그러나 나이가 어려진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새 사장이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엔 또 어떤 식의 새로운 인사를 또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용진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대표가 있던 시절 6년이 네,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 정상에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오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적자까지 나는 뭔가 그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물었다라고 저는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의 좀 뭐랄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네.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정용진 부회장이 뭐 경영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네. 사실 어머니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고 아니,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최종 재가는 그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정의선 총괄 부회장이 네, 사실 올해부터 좀 되면서 약간 좀 내부적으로도 뭔가 그런 변화가 완벽하게 지금 이제 그 물갈이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또 인사를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젊거나 특히 현대차도 지금 외부에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데려와서 네. 그 연구 인력이라든가 혹은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외부에서 많이 데려와서 특히 외국에서도 많이 좀 데리고 네. 와가지고 예를 들면 남양연구소 같은 데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외부 사람 데려오는 거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어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내파로 여기서 계속 이 연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회의를 갑자기 또 그렇게 그런 분들은 네. 외국에서 올 때 자기 사람들을 또 몇 명 데리고 데리고 오잖아요. 오잖아요. 그 사람들과 핵심 코어가 딱 돼가지고 회의를 막 영어로 하니까 되게 이게 상실감들이 있나 봐요.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했던 어떤 스타일들이 지금과는 과연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부 인력들을 최대한 많이 데리고 오거나 혹은 외부랑 손을 잡거나 네. 뭔가 이런 걸로 좀 가는 것 같고 정영진 부회장도 제가 볼 때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컨설턴트를 사장으로 기용을 하는 상당히 좀 네. 과연 될까? 그러니까 평론만 계속 하셨던 분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정영진 그 신세계 백화점 뒤에 레스케이프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네. 정영진 부회장이 만든 네. 호텔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네. 만든 호텔인데 거기 총 지배인이 네. 대한민국 1세대 맛집 블로거예요. 네. 였어요. 네. 저 한번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그 레스케이프에서. 네. 그분이 중간에 이제 맛집 블로거 하다가 정영진 부회장하고 친해져가지고 신세계 그룹에 그쵸. 임원으로 입사를 했고 네. 거기 지배인을 하다가 네. 안 돼서 잘 안 돼서 일이 네. 결국 이제 다시 사이드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 호텔 쪽에 식음료 임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고 훈수를 잘 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은 아, 레스케이프는 뭐 오늘 레스케이프가 아니니까 저는 굉장히 뭐 하여튼 그런. 왜요? 레스케이프가 요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놀라웠어요. 네, 놀라웠어요. 뭐가요? 왜 이렇게 잘 말을 할 듯 되기가 말듯. 힘들어 보였어요, 진짜로. 지금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잠들면 네. 이거 점유율 올라가고 있다는데, 근데 그 잘 되기가 힘든 게 너무 보이는데, 그게 당장 뭐 남의 회사가 뭐 안 되길 바라서가 아니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조금,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진짜 그 방금 그 김범주 앵커가 얘기한 대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지금도 잘 되는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 정영진 부회장이 했던 어떤 경영적인 성과를 볼 네네. 때 아직 그렇게 경영자로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번 건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6년간 어쨌거나 그 사장이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어떻게 보면 일을 진행을 해왔는데 약간 그 정기 인사 2달 앞두고 정기 인사 때 해도 될 그죠. 건인데 사실은 중간에 내보내면서 약간 이게 말이 나오게 하고 약간 내가 좀 불편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여주는 건데 보여줬고. 저는 그게 글쎄요 어떻게 보면 오너 경영자들의 잘못된 습성을 좀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저 좀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 이마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고 하지만 그 지금 사실 이마트가 제가 처음 경제부 기자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제가 이제 유통으로 최고죠. 시작을 했는데 유통 취업도 보통 하잖아요. 경제부를 처음 오면은 그러면 진짜로 그 당시에 유통 기사는 그냥 마트 기사였어요. 마트에서 맞아요. 너무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마트가 너무 잘 되고 뭐 무슨 뭐 그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뛰는 게 아니 이런 숫자가 가능해요? 막 이런 그런 수준의 그게 진짜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마트가 지금처럼 고전을 하는 데까지 오게 된 데는 사실 무엇보다도 쇼핑 환경의 변화가 크죠. 일단 온라인 쇼핑이 너무나도 약진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쨌든 가서 고르는 것
가서 신선식품 위주로 고르는 것에 어떤 그런 그 마트 위주의 마트가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쇼핑 환경의 변화와 좀 맞물리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마트도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마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럼요. 특히 네. 이마트랑 그 롯데마트가 홈플러스도 가끔 끼지만 이마트랑 롯데마트가 그 가격 파괴 경쟁을 요새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8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형마트라고 하는 그 환경상 이거는 또 할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2분기엔 적자가 났는데 8월, 9월 그 가격 경쟁 그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또 좀 좋은 편이에요. 다시 물어봤더니 매출이 이제 2분기만큼 어렵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거가 아직 심판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방금 얘기를 한 대로 굳이 말하자면 남들이 다 최소한 본인들은 경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들이 알기엔 다 정기인사 시즌이라고 생각하는 12월이 사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론 아예 외부에 대놓고 이렇게 나는 지금 물갈이를 할 거고 뭐 매기 효과를 일으킬 거고 정말 앞으로 신세계는 기존 방식으로 안 되고라는 거를 오너가 던졌다 메시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겠고 뭐 그런 것의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나의 책임은 없는가? 방금. 그럼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뭔가 화가 나서 뭔가 하는 것처럼 네. 비춰지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니까 네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화가 나서 내친다 이런 네네. 느낌이 드는데 뭐 정말로 진짜 진정한 뭔가 발전이 있거나 뭔가 변화가 있고 싶으면 뭐 인사가 메시지긴 합니다만은 네. 공식적으로 뭔가 좀 그런 아니 부회장이 그 오너가 내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고 밑에서 거봐요 당신 책임이잖아요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그렇게 좀 네. 표현을 하고 나의 미스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갑시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좀 내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또 메시지가 내부에 이상하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요새 제가 사실은 신세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요 몇 주간 제가 이제 펭수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펭수 좋아요? 펭수 펭수 우리 회사도 나왔었대요. 저기 뭐야 라디오 했고요. 아 진짜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저께인가 뉴미디어에서 하는 그 문명 특급에도 아, 나와가지고 진짜? 했고 아. 마리텔 나갔죠. MBC 마리텔 나갔고 야, 뭐 요새 진짜 스타네. 전방입니다.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 EBS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바뀌었어요. 네. 크리에이티브한 회사 같은 느낌이 됐어요. 진짜 펭수 하나로.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EBS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애 때문에 처음에 펭수 봄에 광고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네. 티저 광고 이제 펭수라는 애가 나온다라는 티저 광고를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저게 도대체 EBS에서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켜보는 제가 그럴진데 네. 그 회사의 경영을 하고 있는 책임이 있는 분들한테는 편성도 이런 시간을 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분들이 저걸 오케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사실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냥 우리 회사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스트롯 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간 네. 사람이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몇 년 동안 기획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PD들이 뭘 하고 싶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바깥에서 성공하는 것들 물론 모르죠. 그게 이제 누가 연출을 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아무리 뭐 같은 컨셉이라도 달라지는 거겠지만 외부에서 빵빵 터졌던 그런 뭐 예능이라든가 이런 기획안들이 이미 우리 회사에는 몇 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볼 때, 그러니까 윗분들이 볼 때 뭔가 안 맞으니까 계속 리제트를 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나가는 분들 혹은 뭐 아니면 작가가 아예 옮겨가서 뭐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펭수를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 저거를 그 디자인 자체를 EBS CG실 막내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작가도 굉장히 젊은, PD도 굉장히 젊은 여자 PD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억셉트한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다,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해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저도 기겁
대접할 정도의 캐릭터를 EBS에서 내놨는데 그게 이렇게 빵빵 터질 줄이야. 그래서 회사의 이미지가 바뀌고 뭔가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명특급의 제목이 그랬어요. 팽수가 뜨니까 지상파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네. 팽수 코인이라는 말도 있고 요새. 아니 팬스 진짜 좋아요. 나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참 EBS가 굉장히 네. 잘 버텨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교육 방송이고 하던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파격적인 거를 네. 안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일단 있고 그걸 받아서 실행을 하라고 사람이 있고. 시간을 내준 사람이 있고 그게 초반엔 또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팩스 초반에는 아니 애들이 나오는 그 보니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니한이라는 프로그램에 알아요. 아이들 그 네. 라이브로 진행하는 그 네. 프로에서 코너를 껴 넣었는데 네. 사실 애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약간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었는데 그게 몇 달을 어쨌든 간에 하긴. 뭐 뚝심을 갖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아니 저도 우리 아침 뉴스 앵커하는 박현석 씨한테 뭐 얘기하다가 카톡으로 얘야 얘 내가 요새 좋아하는 애 이러면서 팬스타프한테 이게 뭐냐고. 아니 그 대부분의 반응이 네. 대부분의 반응이 제가 요새 팽수 잘라가지고 카톡에다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근데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죠. 아직은 좀 많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유튜브도 지금 25만, 26만 막 이렇게 가고 네. 있고 그러니까 경영의 관점에서도 그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결정을 하는 대표를 그렇게 바꾸고 하는 게 본인 입맛에는 맞는 사람을 쓰는 게 맞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이런저런 의견들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거기도 분명히 네. 큰 회사고 사람도 많고 인재들도 많은 데인데 네. 과연 어떤 그런 문제는 없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개혁을 사람 하나 바꾼다고 싹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맡겨서 될 문제인가? 내 책임은 없는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활성화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좀 변화를 내부에서 일으킬 만한 혁신을 일으킬 만한 내가 분위기를 조성 못한 건 아닌가? 나는 책임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EBS로 치면은 김명중 사장이 떴거든요. 팽수를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왜 웃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팽수가 김명중 막 이래가지고 누구냐고 EBS 사장 막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방송국에서 사장 이름을 그냥 이름 석자를 대뜸 뭐 팬 선물 대잔치를 하자고 팽수가 그래서 PD가 그 누구 돈으로 하는데 김명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격이잖아요. 일종의 그게 보면 좀 내려놓고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장님 EBS 사장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나오시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수많은 조직원들이 있고 수많은 조직원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네. 가져갈 만한 EB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도 뭐 얼핏 듣기에는 뭐 그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 월마트 얘기를 네. 하지 않았느냐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월마트가 이제 아마존에 밀려가지고 가라앉다가 요새 다시 이제 많이 네. 올라와서 네. 아마 전 미국 전역에 이렇게 지점이 있어서 네. 뭐 어쨌든 물류를 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는 거고 네. 상당히 많은 물류 쪽으로 월마트가 조금 다시 뛰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 이제 뭐 그런 거를 어필했다고 하던데 네.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했어야 되는 아이디어고 지금도 이마트몰이나 SSG.com 그쵸. 네. 광고하지만 들어가 보면 사실 좀 지저분하거든요. 앱 자체나 이 환경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막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하나로 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먼저 좀 되짚어 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제 정유선 부회장 얘기했지만 정유선 부회장은 이제 시작이라서 네.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선 부회장이나 예를 들면 LG 고강모 회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회사 자체가.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갈 건지는 초기 단계니까. 근데 정영준 부회장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미.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그룹이나 다른 재벌에서도 빈번히 벌어지던 일이긴 한데 이 어쨌든 오너는 임기가 없잖아요. 임기가 없고 본인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책임을 남한테 묻고 싶겠죠. 네. 근데 어떤 기업이든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CEO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음 주에는 네. 다시 손승욱 기자하고 한승우 기자 돌아와서 네. 넷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는 일이 좀 많아서 다음 주에는 그 박균 시그널 송에 맞게 좀 가볍고 즐거운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